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특히 홍익표 원내대표, 박주민 원내수석을 비롯해서 많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새벽부터 인천공항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대사로 발령이 났죠. 오늘 귀국 예정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항의 시위도 하고 그리고 귀국 일정을 좀 직접 들어보려고 현장에 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저희가 오늘 새벽부터 촬영된 박주민 의원실의 현장 영상을 조금 보시면서 저희가 원래는 오늘 오전 9시에 박주민 원내수석 스튜디오에서 만나 뵙기로 했었는데요. 박주민 수석께서 지금 공항에 나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스튜디오에 와서 인터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화로 연결해서 박주민 수석을 만나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화 연결이 되면 바로 박주민 수석을 만날 텐데요. 자, 지금 시청자 여러분 보시는 저곳은 인천공항 제2터미널 저 입국장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대로 박주민 의원 그리고 박찬대 최고위원 그리고 그 강미정 의원이시죠? 예. 교육위 활동하시는 의원님들이고 저 의원님들께서 함께 지금 그 입국장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귀국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지난주였죠. 지난주 금요일에 이종섭 장관이 법무부로부터 이제 출입국 금지, 그러니까 출국 금지가 해제돼서 그 호주 대사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당일 출국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금요일 당일에는 출국하지 않았고 기일을 늦춰서 일요일이었죠. 일요일 바로 출국을 했습니다. 그날 현장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그날 오후 3시부터 현장에서 라이브를 했었고요. 그리고 네. 뭐 아시는 것처럼 4시간 동안 인천공항에서 저희가 현장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현장에 계시는 박주민 원내수석 전화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도 인천공항에 있어요. 예. 아니, 인천공항 뭐 1터미널, 2터미널 어디 계십니까? 1터미널. 예. 아니, 아까는 지금 이제 외교부가 공식 입장을 발표해서요. 네. 9시 50분 도착하는 비행기다. 근데 네. 그게 좀 30분 정도 먼저 도착해서 9시 20분에 도착할 예정이다라고 해서 1터미널에 그 2게이트 쪽으로 9시 20분에 가려고 인천공항에 대기하고 있어요. 예. 몇 시에 오늘 나가셨습니까? 새벽 4시부터 나가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집결 시간은 5시였고요. 네. 저는 좀 일찍 나와야 되니까 4시 한 40분부터 나와 있었습니다. 예. 인천공항에 새벽 4시 40분부터 나와 계셨어요? 네네네. 잠은 좀 주무셨습니까? 잠을 어떻게 잡니까? 국회의원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세상에 댓글창에 아이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세상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 이거 지금 생방입니다. 생방입니까? 라고 여쭙고 계시는데요. 지금 생방송이고요. 박주민 원내수석 부대표 지금 인천공항에서 저희 취재 편의점과 전화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지금 이종섭 전 장관 호주 대사로 부임했다가 하루 만에 다시 이제 귀국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된 건데요. 일단 그 귀국을 하게 되면 그 이종섭 전 장관을 만나게 될 텐데 무슨 얘기를 좀 하시고 싶으세요? 아니 저희가 계속 했던 얘기죠. 네. 지금 이 귀국이 아시다시피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기 위해서 들어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방산 관련된 해외 공간들의 회의다라고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는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한 것 자체가 잘못됐고, 또 수사를 제대로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퇴를 하는 게 필요하다, 또는 대통령이 해임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그런 명분과 목적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방산 관련된 해외 공간들 회의차 들어오는 거라서 저희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잠깐 들어와서 마치 뭔가 당당한 것처럼 쇼하지 말고
사임을 하든지 네. 아니면 대통령 해임을 하든지 해서 수사에 임해라라는 네. 얘기를 해야 되겠죠. 예. 네. 귀국 즉시 해임하고 이종섭 장관은 수사에 임하라. 네. 제가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네. 법률가시기도 하시니까요. 네. 지금 사실 원래 공수처에서는 이종섭 전 장관의 출금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출국 금지. 그렇죠. 예. 출국 금지를 해놓은 상태였고 네. 근데 법무부가 이것을 해제를 했습니다. 법무부 맞습니다. 장관이. 예, 예. 그러니까 해제해서 호주 대사로 출국이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놨어요. 네. 이분이 다시 들어와요. 그러면 네. 예컨대 이분의 그 조사를 받게 된다면 지금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공수처가 다시 출국 금지를 할 수 있습니까? 공수처가 이제 필요하다면 다시 출국 금지에 대한 요청을 법무부에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문제는 법무부가 이미 네. 출국 금지를 해제한 상태인데 예. 법무부에 다시 출국 금지를 해달라고 하면 법무부가 하겠느냐. 그러네요. 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공수처가 출국 금지를 하거나 네. 출국 금지를 해제할 권한이 있으면 예. 공수처는 자기는 출국 금지를 유지했을 거라는 입장을 이미 밝힌 거잖아요. 네네. 네, 근데 이거는 법무부가 하는 거라서 예. 공수처 입장에서도 사실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법무부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보면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예.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의 판단에 따라서 네. 이제 출금 해제 조치를 계속 유지하게 된다면 실제로 네.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법무부 장관의 결단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자 네. 제가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이 네. 계속 귀국을 이제 촉구를 했는데 네. 귀국을 하는 것으로 오늘 다 해결이 됐다 이런 말이 얘기를 안 되죠. 네. 말이 안 되죠. 분명히 한동훈 비대위원장 워딩을 좀 보면요. 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그러나 국민들이 요구하기에 귀국을 하는 것을 됐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범죄 피의자이기 때문에 수사를 받기 위해서 귀국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나 저희 야당이 요구하는 것대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네. 두 번째는 심지어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들어왔다고 네. 얘기했는데 정부는 그게 아니다. 예. 그 방산 수출 관련된 예. 협력회의하러 온다. 공관장 회의다. 예. 국민이 원해서 들어온 것도 아니라는 아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정부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도 또 틀려요. 서로 틀리죠.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네. 지금 움직이고 있거나 또 그렇게 되고 있는 건 아니고 또 네.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는 걸 담보된 상태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해결됐다라고 예. 말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자꾸 그렇게 미쳐버리겠어요 진짜. 예. 자, 지금 보면 민주당은 지금 그 이종섭 특검법을 발의해 놨는데요. 네. 그리고 지금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리고 조태열 네. 외교부 장관, 그리고 이종섭 대사 관련된 네. 직권남용 범인도피죄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의 박주민 수석 등을 또 무고 혐의로 고발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저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출국 금지가 유지돼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잖아요. 네. 공식적으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국시킨 거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 부분을 문제 제기했는데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공수처도 진짜 아이고 저 출국해도 됩니다라고 했다면 네, 혹시나 저희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될 수는 있겠지만 네,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공수처법 3조 3항에 보면 대통령실의 공무원은 네. 공수처의 사무에 관해서 관여하는 일체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얼마 전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조항 만들 때 협상했던 사람이 접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이 법을 만드신 분이군요. 네, 공수처 협상 담당이 저였습니다. 아, 네. 그런데 장호진 안보실장이 얼마 전에 네. SBS 텔레비전에 출연해가지고 네. 오히려 지금 기본권을 침해 당한 피해자 이렇게
누굽니까 이종섭 장관을 좀 통칭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 출국 금지만 해놨지 무슨 수사를 했냐. 그래놓고 사람 뭐 왔다 갔다 못하게 하는 것은 공수처가 문제다라고 오히려 공수처를 직격했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법 조항에는 그 대통령실 뭐 이런 관계자들이 공수처의 수사 방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 제시하거나 이게 다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공개적으로 계속해서 아무 문제 없다. 고발장을 검토했더니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식의 발언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조항을 위반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공수처법 위반이다. 그다음 두 번째는 저희가 공수처에 확인했어요. 자, 대통령실에는 저희가 공문으로 갖고 있습니다. 공문? 자, 대통령실은 고발 내용도 검토했다더라. 자, 그럼 너희가 고발 내용을 전달해 준 게 있냐? 없다는 거예요. 없대요? 저희가 지금 문서를 공문을 갖고 있다는 거죠? 저희가 자료 제공 요청을 해서 받아놓은 게 있어요. 그럼 뭘 검토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고발 내용을 공수처가 전달해 준 거나 이런 것도 없는데. 그러면 그것도 말이 안 되고. 자, 그러면 장호진 안보실장은 공중파 방송에 출연해서 사실이 아닌 진술을 얘기를 했다는. 아니, 일단 밝혀야 되겠죠. 그럼 고발 내용을 어디서 입수해서 어떻게 분석했다는 거냐. 밝혀야 되겠죠. 일단. 아니, 뭐 킥스에 연결돼 있는 것도 아니에요. 대통령실이. 그렇죠. 그다음에 공수처에서는 고발 내용이나 이런 걸 전달한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뭘 검토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는 사실 국회 뭐 운영이나 그리고 또 법사위나 여러 가지고 도대체 그 장호진 안보실장이 어디로부터 이 고발장을 받아서 검토를 했다는 건지 이거는 그 경로를 반드시 확인을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실이 이종섭 전 장관이 공수처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 대사로 부임했다 이렇게 입장문 낸 거 이 자체가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해당할 수 있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게 허위공문서 작성죄라고 판단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공문서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형태나 형식이 없어요. 그냥 공공기관이 공적 목적으로 작성한 그런 문건이나 문서 이런 것들은 다 공문서에 해당돼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러면 허위의 내용을 넣게 되면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됩니다. 근데 대통령실은 공수처도 허락을 했다, 출국을. 근데 공수처는 공식의 입장을 밝혔죠.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그럼 이거 허위잖아요. 그 허위 내용을 담은 공문서를 작성해서 배포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 일단 공수처는 이런 대통령실이 그럼 양자 간에 둘 중에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공수처가 그랬을 리 없으니 대통령실이 공수처가 그럴 리가 없죠. 공수처가 무슨 대통령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하면서 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실이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미 저희 의원실에도 그 자료를 똑같이 저희가 질의를 요청했을 때 공문으로 확인해 줬어요. 자기네들은 출국을 허락하거나 한 적이 없다. 출국 금지가 유지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리고 지금 뭐 저희 시청자 질문이 또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제가 뭐 이거 하나 여쭤보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속 수사 가능한가요? 김춘임님께서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거는 이제 수사기관의 첫 번째 판단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이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돼요. 근데 자꾸 지금 호주에 나가 있겠다는 거 아닙니까? 빈 휴대폰, 사실상 이 사건과 관련되어서는 깡통인 핸드폰만 내놓고. 그러니까 공수처는 출국 금지가 유지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낸 거죠. 근데 지금 어찌됐든 공수처에 자꾸 나를 빨리 수사해라. 앞서 이제 장호진 안보실장도 같은 경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미 다른 사건에서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적이 있어요. 야당을 향해서. 수사 일정이나 이런 거 쇼핑하듯이 결정하는 거 아니다. 수사기관이 정하는 거다. 근데 왜 자기네들 마음대로 정하려고 그래요? 그러네요. 왜 똑같은 사람이 자꾸 말 앞뒤가 달라요? 본인은 여의도 사투리 안 쓰겠다면서 왜 여의도 사투리를 이렇게 팍팍 씁니까, 진짜?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을 보면 수사 일정 쇼핑하듯 결정하면 안 되는데 지금 이종섭 전 장관의 경우에는 쇼핑하듯 결정하려고 자기 맘대로
빨리 불러라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하는 거죠. 네. 자,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최상병 특검이 4월 4일 날 국회 본회의에 4월 3일이면 이제 부의 간주가 되고요. 그래서 4월 3일 이후에 열리는 본회의, 그러니까 뭐 4월 4일이든 이렇게 열리면 처리할 수 있는 상태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민주당은 바로 즉각 의결에 착수합니까? 저희들이야 그런 의지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부의 간주가 됐다 하더라도 안건 상정하는 데는 여야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건 당연히 하는 건데 뭐 어떻게 될지 장담을 해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현실적인 부분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4월 3일 날 부의는 될 수 있는 조건은 갖춰졌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또 선거가 코앞이라서 즉각 부의가 안 될 수도 표결에 들어가. 부의 간주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자동적으로 안건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아시겠지만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도 기간이 다 됐지만 그걸 처리하려면 안건 협의 과정을 거쳤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이종섭 대사 관련해서 국정조사도 진행을 하게 되나요? 저희가 국정조사하기 위한 모든 국회법상 절차를 마친 지가 몇 개월이 지났어요. 의장님은 어떤 태도이십니까? 의장님 계속 여야 간에 좀 더 협의를 하라는 입장이죠. 여야 간에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죠, 당연히. 참 이게 답답해서 정말 국민들도 답답하고 민주당. 그래서 저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우리는 국민의 요구에 순응하는 정당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자기 자랑을 했잖아요. 그럼 요구에 이제 순응해서 특검법도 처리하고 국정조사도 좀 협조하고 해야죠. 참 답답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건 안 할 거예요, 또.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정말 황당한 마음으로 지난 일요일에 그 이종섭 전 장관이 몰래 도주 출국하는 것을 지켜봤는데 또 오늘 입국도 이렇게 새벽부터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현장을 지키고 있지만 지금 시간이 계속 늦어지고 있고 9시 20분 도착인 걸로 확인이 좀 되고 있는 건데 조금 연착한답니다. 지연된답니다. 또 비행기가 연착되고 있어요? 그럼 또 마냥 기다리셔야겠네요. 아니 뭐 한 2-30분 기다리면 되겠죠, 뭐 추가로. 오늘 공항은 어떻게 해서 좀 이렇게 전략을 짜서 어젯밤 10시 넘어서 저희 쪽에 이제 이야기가 들어왔고, 근데 처음 들어와서 이제 수차례 확인을 했을 때는 오늘 새벽에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현장에 급하게 이제 밤에 의원들 한테 이제 연락을 취해서 오늘 새벽에 오게 된 거고요. 이제 아시는 것처럼 그 이후 상황은 아시는 것처럼 그 비행기가 아니었고 뭐 다른 비행기 또 기다리고 터미널 2터미널 갔다 1터미널 갔다. 근데 이거 뭐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뭐 외교부라든지 또는 공항을 관리하는 국토부라든지 뭐 공항공사 전혀 확인을 안 해주기 때문에 안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뭐 정확한 정보를 알 수는 없었죠. 근데 참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인천공항에 가서 2차례나 또 출국할 때 또 귀국할 때 이종섭 전 장관 호주 대사를 향해서 이런 시위 아닌 시위를 하게 되는 것도 국력의 낭비가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어쨌든 지금 뭐 상황이 종결되고 나서 오전 11시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고 들었는데요. 국회로 와서 그것도 조금 연기가 될 수 있겠어요, 시간상. 왜냐하면 지금 이 도착 시간이 유동적이어서요. 자, 그러면 사실 이 이종섭 전 장관 문제가 이제 계속 큰 이슈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결국 이종섭 특검법을 또 관철시켜야 되는 것도 민주당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통과가 총선 전에 가능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00% 장담하기는 쉽진 않은 상황이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죠. 알겠습니다. 자, 이것 좀 여쭤볼게요. 공수처 분위기는 좀 어떻다고 판단하십니까? 현재 공수처는 의지는 있는 걸로 확인되는데 아시다시피 수장이 공백인 상태에서 수장의 대행까지도 공백인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수장으로 거론되는 2명의 인물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신임 공수처장 임명이 계속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50일이 넘었는데요. 이거는 왜 그렇다고 판단을 해야 될까요?
그 인사 추천 과정에서 네. 사실은 결론이 잘 안 난 거고요. 네. 그러다 이제 최근에 결론이 나서 이제 대통령이 이제 추천을 해야 되는데 그 대통령 인사청문회를 거치기엔 국회 상황이 넉넉지 않다는 그런 평가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뭐 이 공수처 문제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특검 이슈들 네. 그리고 사실 이것은 대통령 본인과 관계된 이슈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종섭 전 장관이 깡통 휴대폰을 내놓고 출국하고 사실상 이거 증거인멸에 해당된다.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 것인데 이 정도 사안이면 증거인멸이면 보통 사람들은 다 구속수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판단을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편에서 이게 진실이 규명이 돼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계속 이렇게 뭐 누군가는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어서 이런 상황을 만드는지는 모르겠지만 민주당이 이 사건 끝까지 좀 추적을 해서 진실 규명에 좀 애를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제 뭐 이종섭 전 장관 귀국한다 그래서 다시 이제 게이트 앞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뭐 현장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도 가서 보도를 했어야 됐는데 예. 네, 저희가 다음번에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종섭 호주 대사 만나면 박주민 의원 그리고 또 법률가 박주민 또 개인 박주민으로서 이 말 한마디는 내가 꼭 하고 싶다.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뭐 다른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싶지만 만약에 굳이 꼭 한마디 한다면은 네. 좀 부끄러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뭡니까? 장군 출신의 국방부 장관 그리고 거의 뭐 저희들은 찬성하지 않지만 그래도 대사로도 임명되는 사람인데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뭐 본인 스스로 많이 부끄러울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이라도 좀 명예 회복을 위해서 좀 태도를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 박주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저희